또다시 2025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제헌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그런 제헌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죄를 짓고 국민에게 불충하여 쫓겨난 그런 일로 하여 대통령이 된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신도 신중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런 투철한 의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적어도 그렇게 믿어두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 관계없이 현재 대통령인 공무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이 정부를 절벽 아래로 추락시키지는 않겠다. 최소한 그런 의지는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데에는 그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선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재명 씨 주위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하는 다양한 그 관계가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따라서 정부에 들어가서 한자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이 나가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이미 다음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영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흔들리고 충격받은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어떤 공적인 의지보다는 당연히 이 나라는 누군가가 알아서 안정을 시킬 거다. 저절로 될 거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상황에 눈 돌리고 다음에 나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단히 그 통합이니 화합이니 대한민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니 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다 격렬하게 이념성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때 아닌 과거의 어떤 이념투쟁을 우리 진영이 옳았다, 뒤집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과정에 들어있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헌법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합체를 해서 정부 운영을 해나가자 하는 이야기도 감히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모습도 더러 보입니다. 헌법을 고치겠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당장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재헌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곽상언 이 인물이 법 개정안을 냈다 하면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곽상언은 노무현의 사위다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 개정안은 재헌절의 이름을 바꾸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뿌리를 갑자기 이것을 좀 보기 좋게 바꾸겠다, 발음하기 쉽게 바꾸겠다, 이런 소리들을 할 때 우리 국민은 섣불리 거기에 동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열하게 새로 대통령이 되면 그 줄을 타고 이렇게 강행을 하러 나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딱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체제다. 대한민국이 아닌 구소련이나 평양집단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꿔치려고 하는가? 잘라내고 다른 곳에 접합시키려고 하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일도 이견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죠. 역사는 명백한데. 자, 이번에 재헌절을 명칭을 바꾸자 하는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의안정보 거기에 올라 있고 진행 중인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행 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은 헌법 공포가 아니고 건국헌법 제정 및 공포, 최초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토대라는 것, 대한민국이 바로 그 건국헌법의 토대, 근거를 두고 탄생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헌법 공포를. 이러면 구차 개정을 했는데 그때마다 공포일이 있습니다. 평범한 나머지 공포와 구분이 안 되게 희석시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놓고 두 번째 줄에는 1948년을 지워버립니다.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다. 그냥 7월 17일 하면 틀린 겁니다. 1948년 7월 17일만이 우리 제헌절이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그 이후 언제도 될 수 없다. 어느 해도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음 단락에서 그러나라는 흔히 역접이라고 하죠. 아니 우리가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을 기념하고 국경일로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러나 틀렸다, 그러나 다르다, 그러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우리 한글은 이렇게 문장을 제대로 살피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그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이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 원칙임을 고려하여, 그러면 여기에서는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그것이 최초, 이 한반도 최초, 지구 최초, 우주 최초라는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리고는 그 이후 여러 차례 있던 개정헌법하고 구분이 안 되게 갑자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꺼내 듭니다. 그러면 자유민주 하니까 국민들은 그게 맞지라고 속아 넘어갈 것이다. 아주 치밀한 그런 언어 배열이 두드러지는 그런 법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 말은 1948년 건국헌법, 또 과거에 제헌헌법 이랬죠. 처음으로 만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헌법은 딱 한 번만 제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정된 것이죠. 그 최초의 헌법,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헌절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알기 쉽게 바꿔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마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제정, 제조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식한, 무지한 그런 집단으로 너희들은 이 제헌절이라는 글자가 너무나 어려워서 못 알아듣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사람마다 있는 생일이라는 말도 한자어입니다. 한자로 표기되죠. 전부 태어난 날 이렇게 바꾸지. 생일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헌절이 어려우면 헌법을 제정한 날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것을 대충 해치웁니다.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의견이 있으면 제헌절의 명칭을 바꿉니까? 국경일의 명칭을 바꿉니까? 누구의 의견입니까? 밝히지도 않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뭐뭐라는 증거가 있다.
뭐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가령 이재명은 살인범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 이러면 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의견이 있으니까 그럼 됐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이것을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으로 내놨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 이에 그런 의견이 있으므로 누구 의견인지도 모르고 어떤 논거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헌절이라는 세 글자가 어렵다. 이것을 보다 알기 쉽게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재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헌법의 날로 바꾸면 한글로 바꾼 겁니까? 헌법이 뭔데? 이렇게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 재헌절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 개정 한번 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한 차례 소동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나 이게 이유가 하찮다 그 정도가 아니고 무서운 음모가 바탕에 있다고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헌법의 날이라는 그 명칭에서 어떻게 헌법 공포의 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의 날이 아니고 헌법 제정 및 공포의 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제정이라는 것을 지우려는 그런 그들의 안간히 힘을 쓰는 모습, 그게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대한민국의 출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국헌법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및 공포된 헌법을 쓱 지워버리고 이제 매년 7월 17일에 헌법의 날이라는 것으로 기념을 하자. 그 헌법의 날이라는 것은 결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러니 이제 이들이 바꿔놓는 헌법의 날은 그냥 2025년 이후 7월 17일이 헌법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다. 헌법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학습하고 기억하고 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제정 및 공포일을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을 빼버린 2025년 이후의 7월 17일을 기념하는 것 뿐이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전략 전술을 쓰는 것은 이렇게나 야비하고 이렇게나 첨예한 기술적인 그런 작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식해서 무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이번만큼은 이념전쟁에서 미리 자기들의 운동장을 될 수 있으면 그 바닥을 높여놓고 앞으로는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한나라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이번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 고위직 공무원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계속 그들이 국민의 뜻을 벗어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국가의 적이 되어 온 이런 상당 기간 그 잘못을 바꾸고 이제 대한민국도 안정기에 들어가는 이런 때가 오기를 바랐건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이 제헌절을 이름을 바꿔서 그날이 1948년 7월 17일이었다는 것과 바로 그날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청사진이 세상에 나온 그 헌법을 토대로 대한민국 건국을 시작했다는 그것을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들은 왜 그렇게도 대한민국을 증오하는가? 이런 의문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이 비슷한 것으로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달력을 보면 무슨 날 이렇게 쓰여 있죠. 6.25라고 하는 날이 6월 25일이 6.25 전쟁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선전포고하고 전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축구 경기 하듯이 김일성 집단하고 우리 한번 팔씨름 해보자 이러고 전쟁했습니까? 6.25 전쟁일을 우리가 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까? 6.25라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북계 괴뢰군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날입니다. 적들이 이 땅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살육하고 했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정해놓은 것이 6.25인 겁니다. 그 아픈 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6.25 동란일, 김일성 집단이 이곳에 쳐들어왔던 날이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야 옳지. 그것을 6.25 전쟁일, 마치 우리도 찬성을 해서 참가해서 청백전 전쟁을 했던 것 같이 이름을 6.25 전쟁일로 바꾸면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 이 지구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서 특정 정치 집단이 역사를 바꾸려고 모든 역사책을 다 불태우고 또 관공서의 기록을 다 왜곡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AI 기술이 있고 디지털 기술이 있어서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세계 속의 국가이고 우리의 역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거나 충돌되거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과거로부터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역사를 바꾸고 싶다. 그 꿈은 기술 발전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차라리 20세기였다면 모르겠죠.
그런데 6.25 전쟁일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제헌절을 헌법의 날이라고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을 기점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런 딱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괘씸하고 그리고 애석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스스로 우리도 이제는 좌파라고 하는 좌파 우파로 나누면 좌파로 넘어갔다고 하는 국민의힘 이미 우파에서 벗어나 있죠. 이런 정치 집단들에게 당신들이 가고 있는 길은 앞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